안녕하십니까, 해양면의 이원호입니다. 최근 들어서 태양광에 대한 조금 불신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에 대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세계적인 흐름,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도 태양광에 대해서 투자를 하여 민간 발전 사업으로서 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0월 23일 그 10월 달 S&P 평균을 제가 보니까 252.2원이 되더라고요. 참고로 저번 달은 234원이 그 9월 달의 평균이었죠. 뭐 이런 영향은 많이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면서 LNG 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바로 의하면 국내는 수입하는데 2배 올랐고, 지금 유럽 쪽들은 LNG 값이 10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특히 이런 데서는 그 연동제에 대해서 수입 물가에 대비 전기 요금이나 LNG 요금이 바로바로 인상이 돼서 큰 부담이 없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S&P가 LNG로 주다 보니까 상당히 높아지고, 또 이로 인해서 또 한전에 많은 적자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한동안은 좋았지만 작년 올해 적자를 계속 연이어 오는데, 개인적으로는 또 전기가 오르면은 생활 물가 지수가 오르고, 가재 쓰리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은 상당히 어려운 형태에서 전기요금, LNG요금까지 많이 오르게 되면 현실은 더 어려워질 것 같고, 특히 저소득층에서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보면은 지금 주변에서 보면은 많이 절약하는 것 같아요. 이자가 지금 뭐 8%대 이상 올라가고, 태양광 금리도 지금 뭐 5%대 정도 되다 보니까 많은 그 이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태양광은 S&P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자가 올라가더라도 예전보다는 훨씬 수익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태양광에 대한 비리, 사기,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지금의 2022년 10월 정도 지금 생각할 때는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각 지역마다 부도난 업체들도 많이 있고 어려운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취자재의 조례 부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들인데, 이제 어느 정도 태양광 회사들이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또 태양광 영업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신 분들은 꾸준히 영업을 하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제자리 걸음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업으로 옮기시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9년 동안 태양광을 하면서 최근에 들어서 매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매매 건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동산에서도 쉽게 고객을 찾아주기 힘들고, 저희같이 인터넷상으로 소개해주는 분들이, 또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면서 매수를 해서 양수해주는 이런 형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태양광이 어떤 식으로 좋다, 어떻게 지어진 게 좋다라는 것들은 태양광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다 확인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주고자 하는 제 매매 건들은 지금 강원도 평창 거하고 충남 금산 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둘 다 장기 계약은 되어 있고요. 참고로 먼저 강원 평창 거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평창은 위치는 강원도 평창군 봉편면 평촌리 576-6번지입니다. 여기에 태양광 1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여기 매매로 나온 이 물건이 발전량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도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참고로 이 위치는 동영상으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이름은 순복 태양과학 발전소입니다. 이름을 따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고정 가변식으로 되어 있는데 평창을 얼마 전에 갔더니 현장을 갔더니 알록달록 단풍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산 중턱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발전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밑에서 올라오는 바람 때문에 발전량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발전량은 지금 1년치를 계산해 보니까 3.95시간이 나왔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나온 발전량이죠. 특히 올해는 발전량이 상당히 좋습니다. S&P도 상당히 높지만 발전량도 올해는 많습니다. 모듈은 대전에 있는 S에너지 모듈을 사용했고요. 단면요. 그 다음에 인버터는 스위스의 ABB 인버터 50kW짜리 2개를 사용했습니다. 구조물이라든지 전체적으로는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게 산에 중턱에 올라가면서 주변에 그늘이 없다 보니까 발전소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2018년 9월 12일에 사용료 검사를 받아서 지금 10월이니까 딱 4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아까 모듈 얘기했다시피 S에너지 거고 인버터는 ABB 스위스산 겁니다. 매매 가격은 2억 3천, 포괄적 양도양수 매매를 하게 되면 부가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4천, 중도금은 6천, 그 다음에 잔금은 1억 3천 이렇게 해서 총 2억 3천에 매매하는 거로 지금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나온 지는 한 2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체 10개 중에서는 제일 잘 나오는 발전소, 강원도 평창이다 보니까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이 매입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충남 금산에 해지 태양광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 176원에 FIT 장기 계약된 겁니다. 좀 전에 평창 건은 일반으로 162원에 장기 계약된 거지만 여기는 FIT가 적용돼서 작년에 176원에 장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12월 말 이전에 신규 발전화가 나오고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한전 변경한 다음에 에너지공단 설비 변경 들어가기 전에 FIT 동시에 들어가면 올해 안으로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내년에는 양도 양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FIT에 3개 이상 차지 않으신 분들은 충남의 금산이니까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분이 태양광은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둘 다 제일 좋은 곳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통판이라는 거, 그 다음에 땅 면적이 좀 적다는 거. 발전량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4.0시간 이상은 충분히 나옵니다. 금산이 전체적으로 산들이 많아서 발전량이 적을 거라 생각하지만 기존에 제가 이쪽에 많이 분양한 것들이 있는데 산 아래쪽은 발전량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해가 일찍 가려가지고 그러겠죠. 근데 산 중턱에 있는 것들은 늦게까지 발전량이 되더라고요. 제가 블로그 올린 거 10월 13일에 올렸는데 그날이 역대 최고로 S&P가 270.24원으로 최고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금산 산 중턱에 설치되어 있지만 햇빛은 상당히 많이 받는 일사량, 일조량이 많이 받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조물도 상당히 튼튼하게 되어 있고 특히 배수로 부분은 아래의 경사가 서쪽으로 흘리기 때문에 배수로 걱정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산세태도 없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한국수력원자력에서 21년도 6월 1일자로 176원에 장기 계약이 된 겁니다. 여기 모듈은 한화 큐셀 단면을 사용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4,500 포괄적 양 매매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없습니다. 계약금 4천만 원, 그 다음에 중도금 5,500, 잔금 1.5억 이렇게 지금 대출받고 승계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태양광 매매는 어떻고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뭐 분양도 몇천 개 했지만 매매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면, 매도자는 양도양수할 때 토지부터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떼서 법무사에서 계약 시 법무사에서 토지 이전을 하고, 태양광에 대한 양도양수 서류에 의해서 토지가 끝난 다음에 계약을 하시면 되고, 계약할 때 양도양수 절차에 맞는 서류가 있습니다. 뭐 양도 이유서, 양도 계약서, 기타 등등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법무사에서 동시에 토지 이전 끝남과 동시에 태양광 매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바로 등기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2, 3일 걸립니다. 또 그때 만나면 서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당일날 토지 승낙서를 대체해서 발전 허가를 넣고, 3주 정도면은 신규 발전 허가증이 나옵니다. 그와 동시에 같은 날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 드리고, 빠르다면은 같은 날 한전 태양광의 변경까지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끝내면은 장기 계약한 것들은 이제 끝나고 에너지공단만 변경하면은 이제 끝나지만, 장기 계약을 한 것들은 FIT를 했다 그러면은 에너지관리공단에 FIT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제출해서 변경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양도양수에서 에너지공단 변경한 다음에 장기 계약된 발전사, 뭐 6개 발전사가 있죠. 한수원이라든지 남농발전이라든지 서울발전, 중부발전, 그래서 발전사 쪽에 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 절차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계약도 대략 한 달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달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발전사들 계약할 때도 또 많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기존에 있는 서류들도 필요하고 추가로 신규로 서류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양도양수 하는 것은 진짜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양도양수를 늦게 하다 보면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의견 충돌이 많이 납니다. 언제까지 S&P를 주고 REC를 주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2달 이내에 하기로 했는데 3달, 4달, 5달 이상 걸린다 그러면은, 매도자 쪽에서 융자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융자가 있게 되면은 그 이자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1억 2천 정도에 한 5.5% 이상 되게 되면 최소한의 50만 원 이상이 대출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1억 2천 대출 받을 때 3.5% 해가지고 36만 원이었는데, 이자가 월 이자가 2, 30만 원이 비싸서 3개월만 듣더라도 거의 100만 원 돈 가까운 돈이 이자로 지불하게 되고, 또 S&P도 변경이 늦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전문 양도양수 하는 시공업체한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하는 그 회사한테 맡겨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강원도 평창거와 충남 금산거 양도양수 기타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까 금액은 평창거 같은 경우는 2억 3천, 그 다음에 금산거 같은 경우는 2억 4,500 이 정도 되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이 정도 되면은 월 수입액은 얼마 되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S&P가
얼마고 REC가 얼마고 발전량이 얼마고 이걸 모든 거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수입원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맞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를 또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평균 10%에서 15% 수익률이 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0년 이내에 손익분기점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태양광이 20년 장기 계약이 끝나면은 모든 거 끝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장기 계약만 20년이지 그 이후에 발전되는 것들은 일반으로서 S&P를 계속 가져갑니다. 참고로 2000년 중반 때 했던 태양광도 지금 계속 움직이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 정읍이라든지 익산이라든지 고흥이라든지 기타 여러 군데에서 옛날에 추적식으로 설치된 것들 지금도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인버터는 5년 지나면은 AS 기간이 끝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인버터는 5년 이내까지 무상 AS고 모듈은 12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지나다 보면은 길 옆에 모듈이 깨져 있는 것들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차량으로 지나가서 튕긴 것도 있을 거고 또 누가 돌을 던져서 깨진 경우도 있는데 얘 유리는 강화 유리입니다. 그렇다고 한 번에 발전량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닌데 태양광이 있으면 가끔 한두 번씩은 전체를 둘러보는 것도 좋고, 또 요즘에는 양면 모듈이다 보니까 윗부분만 봐서는 또 안 됩니다. 아랫부분도 봐가지고 안에도 유리가 있기 때문에 가끔 금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챙겨보시고 본인들이 멀어서 못 가면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자가 꼭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하시는 분들한테 한두 번 요청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양광이 2년, 3년째 지나가게 되면 주변에서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기타 나무들이 모듈 위쪽까지 올라옵니다. 심지어는 소나무 뿌리까지도, 그래서 소나무까지도 모듈 위를 덮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관리 하시는 분들한테 상황이 어떤지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